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9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부정선거 이야기는 가짜 국회의원들과 가짜 대통령이 정당하게 끌려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부정선거 결정적 증거 중 하나인 배춧잎 투표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투표지 색상이 흰색이면 일정하게 모든 투표지가 다 흰색이어야 하죠. 그런데 투표지의 일부분이 배추의 가장 겉면인 초록색 배춧잎색처럼 찍혀 나온 투표지가 선관위가 제공한 투표지에서 여러 장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대표적 사례인데 2020년 총선 총 6곳을 재검표해봤더니 연수을, 파주을, 남양주 이렇게 3곳에서 하얀색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의 녹색 바탕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문구가 겹쳐 찍혀 나왔고 이 부분의 색이 바로 배춧잎 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뭐라고 해명했냐?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프린터에 종이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프린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글씨가 겹쳐지고 초록색까지 찍혀 나왔다면 이런 엉망진창 투표지는 걸러냈어야 했는데 이 투표지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무엇보다 선거사무원이 이미 한 장 한 장씩 잘라 넣은 투표용지를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연속 출력되는 프린터에 배출구로 밀어 넣을 하등의 이유조차 없습니다. 만약 선거사무원이 실수로 지역구 투표용지를 비례대표 투표용지 프린터에 배출구로 삽입되었더라도 사전선거용 프린터 TMC3400의 프린팅 속도가 매우 빨라서 배춧잎 투표지와 같이 인쇄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많은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용 프린터기나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린터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의 프린터이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밀리고 겹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 현장에서 사용하는 앱송 컬러 잉크젯 프린터는 헤드가 지나가면서 잉크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청록색과 노란색 잉크방울을 동시에 분사해서 녹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배춧잎 투표지는 색상별 인쇄층이 분리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색 잉크가 동시에 분사되면 여기는 옅은 초록색, 이쪽은 진한 초록색 이렇게 부분적으로 따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투표지들은 초록색으로 찍혀 나온 색상 역시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춧잎 투표지들은 사전선거용 프린터가 아닌 색상별로 차례대로 찍어내는 옵셋 인쇄기에서 찍혀 나온 투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물음표 한 개가 더 붙습니다. 투표지 하단에 보면 QR코드가 있죠. 색상별로 차례대로 찍어내는 옵셋 인쇄기로는 투표지마다 달라지는 유효한 QR코드를 함께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각기 다른 QR코드를 각 장마다 찍어냈다는 말일까요? 전문가들은 즉석복권 제작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가짜 투표지를 찍어낸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번 후보 누구, 2번 후보 누구 이런 투표지 양식을 일단 먼저 옵색 인쇄기로 대량 출력한 다음에 그 위에 각각 장마다 달라지는 QR코드와 투표 관리인 직인을 고속 가변 데이터 인쇄기나 디지털 프레스로 덧입혔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인쇄를 했다는 것이죠. 즉석복권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고정적인 정보는 옵셋 인쇄로 하고 당첨금 같이 변동사항이 생기는 가변적 정보는 고속가변 데이터 디지털 인쇄를 해서 덧입혀내는 방식으로 만들어냅니다. 100% 현장 잉크젯 출력이 원칙인 투표지를 옵셋 인쇄와 하이브리드 인쇄를 동원해서 찍어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투표지가 선관위 공식 투표소 현장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인쇄소에서 찍어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고 나라에서 관리해야 하는 QR코드 데이터와 관리관 직인 이미지가 외부로 그 외부의 인쇄소로 유출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춧잎 투표지가 발각됐던 4.15 총선 재검표 당시 주심이었던 천대엽 대법관은 이런 투표지가 현장에서 발견되자마자 사진 촬영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곧바로 보관 조치시켜버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당시 재검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재구성된 그림으로만 알려져 있다가 마치 범죄자의 얼굴을 목격한 사람의 설명에 의해 그려진 몽타주처럼 알려졌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서야 실물이 공개된 것인데 이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 그 어떠한 해명으로도 납득되지 못하는 투표지들 지금이라도
과학을 기반으로 한 재검증을 통해서 부정선거 증거로 인정이 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2020년부터 대대적으로 발각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는 이틀 전 국가사기단속부서를 법무부에 신설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법무부에 국가사기단속부서를 설치한 이유는 부정선거를 겨냥한 대대적 조사와 그 조사에 따른 집행 강화 목적입니다. 국가사기단속부서 감독은 벤스 부통령이 맡았고 명목상 임무는 연방복지, 혜택 프로그램의 사기, 낭비, 남용을 차단하는 데 있지만 백악관 행정명령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거 무결성 강화를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 행위자들이 공공혜택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정치 시스템 장악 수단으로 활용한다. 느슨한 이민정책, 자격검증 부실, 허술한 선거 무결성 조치가 권력 유지 구조로 이어진다. 이게 바로 백악관 행정명령 내용입니다. 직접 표적은 미국 내 복지 혜택 프로그램이지만 백악관 문서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예산 누수가 아니라 예산이 어디로 새어나가느냐가 아니라 예산을 부정선거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해석이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행정명령 내용에 일부 정치인들이 공공혜택 프로그램을 권력 유지에 활용한다. 그 근거로 불충분한 선거 무결성 조치와 광범위한 투표용지 대리수거 방식이 이를 뒷받침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시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 조직은 백악관 집행실 안에 설치됐고 이 조직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이 조직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재집권을 하자마자 당시 백악관은 비시민권자 등록과 투표 단속, 주 선거당국과 법무부의 정보 공유, 유권자 명부 정비,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 집계 문제, 외국인의 선거 개입 차단 등을 연방 집행 대상으로 올려놓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부적격 등록, 투표, 선거 사기, 허위 등록 정보, 그리고 유권자 선거관리 위협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협정을 최대한 체결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선거무결성법 집행을 우선하라는 명령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행정명령이 유권자 등록, 투표 집계 보안 등등등 선거 집행 시스템 구조를 겨냥했다면 올해 행정명령은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기본 바탕인 자금과 그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돈줄 동원 구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출중한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 투표 선거제도와 그 선거제도, 표를 움직이고 만들어내는 돈줄을 함께 엮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대통령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산 세력의 작전 성공만 아니었더라면 감옥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건전재정,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갔을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제 한 몸 희생하고 있으니 그 어찌 대단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1원 한 푼 받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정당하게 썼을 뿐인데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 애국민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는 X 계정이죠. 더 스케이프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스케이프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한국의 선거도 2020년 미국의 부정선거와 같은 부정행위를 겪었다.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을 폭로하고 무너뜨리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인 이유이다 라는 글을 적어 올렸습니다. 더 스키프가 부정선거 이야기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하고 공유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글을 쓴 건 처음입니다. 더 스키프가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을 봤을 텐데요. 이 글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고등창 변호사는 한국의 용감한 애국자들이 윤 대통령을 구할 것이라는 댓글을 달아넣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재판 결과들에 많이들 지치고 여기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분들 계실 텐데요. 부정선거를 뽑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용하는 SNS 계정이 윤 대통령 석방 목소리를 미국 내에서 내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 강조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